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마력, 연비, 가격 이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BMW M3는 430마력, 메르세데스 벤츠 C63 AMG는 500마력 이런 것들을 막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력이 높으면 좋은 차, 재밌는 차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재미삼아 비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기차를 산다고 한다면 그 차는 얼마나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물어보게 돼요. 처음에 전기차가 출시되기 시작했을 때는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100km를 조금 넘는 차들이 전기차라고 출시가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프라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사면 안 된다, 혹여나 전기차를 사야 된다면 1회 충전 거리가 가장 긴 모델로 사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주행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처음 생겨났을 때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했었던 회사들이 고작 100km가 조금 넘는 전기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 테슬라는 300km, 400km가 넘는 자동차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었고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누가 가장 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의 수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모든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정부 인증을 받고 여기에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이쪽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약 50여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속도로를 올라가지 못하는 초소형 전기차까지 포함이에요. 오늘은 1등부터 20위까지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위는 가장 최근에 출시했었던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타이칸 중에서도 4S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93.4kWh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89km를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에서 타이칸을 시승을 하고 왔었는데 물론 그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긴 터보 모델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에도 500km 정도를 달렸거든요. 물론 중간에 충전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WLTP 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주행거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들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 주행거리가 왜 이렇게 짧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연비 그리고 전기차 주행거리는 전 세계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NEDC라고 1970년대부터 적용했었던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이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유엔사나 유럽경제개발기구가 측정하는 WLTP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미국 환경청 EPA가 연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기준으로 이 시험 방식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럽의 NEDC가 가장 우호적이에요. 전기차 주행거리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WLTP, 미국 EPA 순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 70km의 급가속, 급제동, 공조 시스템, 외부 온도 등을 더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보다 더 혹독하게, 더 철저하게 연비를 측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충돌 테스트가 가장 엄격하고 우리나라 연비 테스트가 가장 혹독해. 이런 것으로 조금 만족감을 얻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게 국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주행거리는 우리나라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타이칸 4S는 289km를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유럽 기준으로는 동일한 모델이 46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9위는 아우디 이트론 55 쿼트로 모델, 주행거리는 307km입니다. 이 모델도 유럽 기준으로는 446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거울이 아니라 카메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양산차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사이드미러 대신 외부캠이 설치된 모델입니다. 1억 원이 조금 넘는데 굉장히 인기리에 전부 판매가 됐다고 한 모델이에요. 18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QC400 4매틱입니다. EQC400 4매틱 같은 경우는 309km를 갈 수 있고요. WLTP 기준으로는 417km를 갈 수 있습니다. 네, EQC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조금 많았습니다. 전기차는 외부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열에도 취약하고 추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일정량의 주행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EQC가 이 부분에서 미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소프트웨어도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정부 기준을 맞췄습니다. 어쨌든 유독 겨울철에 가장 취약한 전기차라는 오명을 쓴 모델이에요. 17위는 르노 조에입니다. 작은 전기차지만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들이 전부 50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르노 조에는 54.5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309km고요. 16위는 닛산 리프 플러스입니다. 닛산 리프 플러스는 325km를 갈 수 있는데 닛산이 철수해서 이제는 못 사요. 15위는 제규어 아이페이스 EV400입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333km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 유럽에서는 470km로 인증을 받은 모델이에요. 랜드로버 브랜드는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규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미로 전기차를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격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기도 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그런지 그렇게 인기는 큰 편은 아니에요. 14위는 테슬라 모델 S 75D 모델입니다. 모델 S는 출시가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내연기관에 집중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따라잡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히 다른 게 이름에 배터리 용량을 집어넣고 있어요. 75D라는 게 75kWh의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모델은 360km를 갈 수 있습니다. 13위도 테슬라예요. 모델 3 스탠다드 후륜구동 모델은 383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보면 테슬라가 또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잖아요. 유럽 기준, 미국 기준, 우리나라 기준 다 다르고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하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뭐 100km 이상 차이 날 때도 있는데, 테슬라는 유독 우리나라 기준이나 유럽 기준이나 미국 기준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WLTP 기준으로는 409km예요. 우리나라와 거의 뭐 2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2위는 기아차 니로 EV입니다. 이 모델은 385km를 갈 수 있고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큰 모델, 도시명 모델 이렇게 나뉘는데, 니로 같은 경우는 64kWh의 용량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이게 경쟁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배터리 용량도 넉넉한 편이어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유럽 시장에서 기아차와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들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경쟁 브랜드인 뭐 폭스바겐, 푸조, 르노 이런 차들을 거의 다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는 기아차 소울 EV가 차지했고요. 니로와 동일한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주행거리는 1km가 더 긴 386km네요. 같은 모델이지만 디자인에서 오는 차이, 뭐 공기 저항의 차이, 뭐 타이어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10위부터 1위를 살펴볼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니까 테슬라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주식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위는 현대차 코나 EV입니다. 406km를 갈 수 있고요. 종종 불이 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9위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414km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볼트 EV는 수입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국산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국산 전기차에서는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경쟁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편입니다. 르노 조에가 54.5, 기아차 니로 EV가 64kWh인데 쉐보레 볼트 EV는 66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14km라는 굉장히 우수한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자, 8위부터 1위까지 전부 테슬라고요. 세부적인 모델을 살펴보죠. 8위는 모델 X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421km고요. 7위는 역시 모델 X 롱레인지 모델 438km를 갈 수 있습니다. 6위는 모델 S 100D 모델이고요. 451km를 갈 수 있습니다. 5위는 모델 S 퍼포먼스 모델
480km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델 S 퍼포먼스 100D, 모델 X 롱레인지 퍼포먼스는 전부 100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kWh 배터리 용량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이에요. 주행 가는 거리를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배터리 용량을 배기량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말이 맞죠? 옛날에는 배기량이 깡패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배터리 용량이 깡패입니다. 그리고 4위는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480km를 갈 수 있고요. 모델 S 롱레인지 모델은 487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은 무려 496km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만 봐도 1위부터 5위까지의 모델 3가 두 차종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3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다른 전기차 차별화된 주행거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망의 1위 역시 테슬라인데 아직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모델이에요. 지금 딱 인증만 받은 모델이고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전시도 되고 생산된 모델이 도로를 달릴 것도 같습니다. 자, 1위를 차지한 모델은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모델 Y입니다. 아직 모델 Y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델 Y는 일단 SUV 모델이에요. 모델 Y는 모델 3의 SUV 버전으로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넓은 실내 공간과 실용성, 그리고 굉장히 긴 주행거리를 확보한 모델입니다. 지금 모델 Y 때문에 사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모델 Y의 가격이 모델 3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델이에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롱레인지 모델이 51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 511km. 우리나라 전기차 중 최초입니다. 500km를 돌파한 전기차는 모델 Y가 최초예요. 오는 13일 수요일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그리고 잠실 롯데타워에서 팝업 스토어로 모델 Y를 전시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지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모델 Y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여러 수입 전기차들도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 전기차, 특히 현대기아차 제네시스가 출시한 새로운 전기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미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됐는데 모델 3급 이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엄격한 우리나라 테스트를 국산 전기차들이 어떻게 돌파할지, 어떤 모습으로 인증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종종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도 기사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영상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